오케이,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명령어들, 리눅스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은 오늘부터는 요 친해진 리눅스를 가지고 서버로 만들기 위한 기술들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드 기술부터 할 건데, 레이드를 하려면은 파티션을 해야 되거든. 디스크 한 장 파티션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 장의 디스크를 한 장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레이드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디스크 한 장 추가해서 이 디스크 한 장을 파티셔닝하고, 파티셔닝한 다음에 디바이스 명 어떻게 붙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들 한번 해볼 거예요. 서버로 돌아오시고 먼저 디스크 확인하는 명령어부터 보여주도록 할게요. 디스크 확인은 fdisk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L 쳐서 우리는 설치할 때 자동 파티션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D A1번, SD A2번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요 수압 부분인데요. SD까지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붙는 문자와 요 뒤에 붙는 숫자 요 두 개가 중요한데, SD 다음에 A가 붙으면 몇 번째 디스크인지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 A, B, C, D. 그럼 A는 첫 번째 디스크, B, C, D는 두세 네 번째 디스크. 그래서 디스크의 순서. 요 뒤에 붙는 1, 2, 3, 4 요거는 디스크의 파티션 순서예요. 이렇게 디스크와 파티션 순서를 가지고서는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 몇 번째 디스크의 몇 번째 파티션인지 눈으로 보기가 너무나도 편해요. 요게 반대편에 윈도우가 있잖아.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한 장이야. 여기에 파티션을 반 갈라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놓는다고 쳐. 요 C 드라이브 이름만 봤을 때 얘가 몇 번째 디스크인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니? 안 되지. 그래서 서버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는 파티션에 IO 에러가 나는 메시지를 볼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디스크 장이 나는 확률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SDC의 1번에 뭐 IO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세 번째 디스크네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하거든.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C나 T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디스크인지 파티션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보다는 리눅스를 많이 쓰는 게 이런 이유도 포함이 조금은 되어 있다. 루트 구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서버 잠깐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어저께 점점 배웠지. CD 루트까지 올라가 볼까? LS 한번 쳐볼게요. CD 루트로 이동한 다음에 LS 쳐보면은 LS 안에 되게 많은 폴더들이 있거든요. 이 폴더에서 CD 점점 올라가도 여기야. CD 점점 한 개 위로 올라가도 여기야.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루트가 한국말로 뿌리죠. 뿌리에서 우리가 아까 눈으로 봤던 되게 많은 폴더들이 있고, 그 폴더 중에 우리가 SD B1을 마운트 시킨다 하면은 디스크 DV라는 이름으로 디스크가 달리고, 이 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운트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마운트 포인트를 루트 밑에 있는 어떤 폴더로 사용하든 상관이 없거든. 보통은 이렇게 루트 밑에 뭐 데이터나 이런 폴더 하나 만들어서 요거와 요거를 서로 1대1로 연결시키는 편.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여기로 들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운트 포인트로 들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디스크를 100장을 꽂든 200장을 꽂든 결론은 루트 디렉토리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윈도우는 C 드라이버가 있고 D 드라이버가 있다고 쳐보자. C 드라이버의 꼭대기는 비어있는 공간에 폴더가 있고, D 드라이버의 꼭대기도 비어있는 꼭대기가 있어요. C 드라이브 따로, D 드라이브 따로, 얘 둘은 만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뭐 CMD 같은 걸로 명령어를 쳐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프롬프트가 C 땡땡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명령어들을 막 이렇게 치는 공간들이 나올 텐데, C에서 작업하다가 내가 뭐 자료 같은 게 D 드라이브에 들어가져 있다. D 땡땡을 한번 쳐줘서 D 드라이브로 옮겨서 프롬프트를 쳐줘야 돼. 불편하죠. 그래서 명령어로 작업을 할 때는 리눅스가 훨씬 편하다. 오케이? 이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스크 한 장 추가해서 디스크 파티셔닝 하는 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핫스왑 방식이 아니야. 핫스왑이란 얘기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디바이스를 이렇게 삽입을 하면 바로 동작시킬 수 있는 게 핫스왑인데,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USB로 연결되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은 옛날에 PS2라고 불렀는데 동그라미 점에 이렇게 쫑쫑쫑쫑 이렇게 찍혀있는 애들이 있었어. 마우스랑 키보드 둘 다 초록 색깔의 키보드 꽂고 뭐 보라 색깔의 마우스 꽂고 이래서 PS2라는 방식으로 동작을 시켰었는데, PS2는 핫스왑이 아니에요. 마우스랑 키보드를 끼고 하려면은 컴퓨터를 껐다가 끼고 다시 켜야 됐었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USB 같은 경우에는 핫스왑 방식이라서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랑 마우스를 바꿔 껴도 동작이 바로 되죠.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USB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잖아. 이 메모리 스틱
128기가나 되는 굉장히 큰 디바이스를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꽂아도 바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핫스왑 방식인데, 근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핫스왑 방식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디스크를 끼고려면 컴퓨터를 꺼야 된다. 이에 파워오프 컴퓨터를 끄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서버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디스크 한 장 추가를 할 건데요. 여기 디바이시스가 있어요.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F9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세팅지어 눌러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거 빼고 싹 다 지웠었지. 여기 하드디스크 보면은 이 하드디스크에 20기가 처음에 설치할 때 만들어 놨던 건데요. 여기서 디스크를 한 장 추가를 할 거예요. 용량이 너무 커지면은 우리가 실습할 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5기가로 합시다. 네, 하드디스크가 있네요. 넥스트, 레코멘디드, 요거 추천한다는 건데요. 아이디는 완전 옛날 거. 그 다음에 스카시, SATA, NVMe인데 요거는 SSD를 의미하는 거겠죠. 스카시 요걸로 추천해주는 걸로 만들어주도록 하시고요. 새로운 버추얼 디스크, 가상 디스크를 만든다는 얘기인 거고, 원래 있는 디스크를 사용만 한다는 얘기인 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물리적인 디스크를 가상 컴퓨터에 인풋 시킨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는 새로운 거 만들 거니까 요 위에 거 선택한 상태로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용량인데요, 5기가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싱글 파일로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보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All Locate, All Disk Space Now 요건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디스크는 가변 디스크라고 불러. 20기가로 만들어놔도 최대 용량을 20기가로 한정 짓는다는 얘기인 거지, 내가 20기가보다 덜 쓴다 그러면은 용량을 적게 써요. 그러다가 늘어나면 조금씩 늘려주는다는 얘기인 거거든.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니까 반응 속도가 조금 늦어져요. 대신에 장점은 물리적인 디스크의 사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회사에서는 당연히 요 올레크이트 올 요걸로 해놓고 쓰거든.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내가 원래 처음에 설계해놓은 용량 그대로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을 하면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니까. 물리 서버, 진짜 서버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 위에 있는 옵션을 선택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제 실습이니까 디스크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설정을 안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가변 디스크로 쓰겠다는 얘기. 관리하기 편하게 싱글 파일로 만들어 놓고 넥스트 다음 눌러주시고, 디스크 이름을 굳이 우리가 바꿔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피니시 눌러주면 디스크가 생성이 됐다. 여기서 캔슬이나 엑스표 누르면은 디스크 만들어 놓고 날아가거든요. OK 꼭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컴퓨터 켜주세요. 컴퓨터 켜지는 동안에 우리 디스크 파티셔닝 할 때 필요한 작업들을 메모장에다 먼저 써줄게. 먼저 우리가 전원 오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디스크 삽입, 파티셔닝, 포매팅, 마운트, 스텝,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컴퓨터 껐다가 디스크 집어넣고 파티셔닝, 포매팅, 마운트, F 스텝 지정까지 해줄 예정. 디스크 확인하는 명령어 뭐라고 그랬었죠? F디스크. 그냥 F디스크만 치면 안되고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옵션이 -L까지 쳐줘야 되는데, 아까는 SDA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SDB까지 보이네.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보여줬던 SDB라는 거는, 이 B의 의미는 뭐예요? 두 번째 디스크라는 의미인 거지. 첫 번째 디스크는 이미 달려 있었고, 두 번째 디스크를 우리가 방금 집어넣었는데 대략 5기가 정도 되네요. 용량도 확인을 했고, 근데 생긴 게 조금 다르지. 얘 같은 경우에는 SDA 1, 2번까지 뒤에 파티션 번호가 붙었는데, SDB 같은 경우에는 뒤에 파티션 번호가 안 붙어있네. 파티셔닝을 해줘야지 요 밑에 파티션 정보가 눈에 보인다. 우리가 지금 할 작업은 파티셔닝 작업부터 할 거예요. 오케이? 리스트 안 보고 파티셔닝 하는 명령어는 똑같아요. F디스크 쳐주시면 돼요. 대신에 요 뒤에 아까는 -L 쳐서 리스트 보는 옵션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디바이스명 SDB까지 쳐주시면 돼요. 커맨드 날리는 옵션 값들이 나오는데, 먼저 헬프 쳐가지고 헬프 쳐가지고 내가 어떤 명령어들을 쓸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거 파티션 만드는 걸 지우는 거, 그리고 새로 만드는 거 뉴 파티션, 그리고 파티션 정보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요 타입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레이드 할 때 타입 바꿔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타입 바꾸는 것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 눌러서 내가 설정 변경했던 내용을 저장하고 나가는 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처음에 만들고 P 눌러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티션을 생성하고, 지우는 건 사실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저장하고 나가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제일 먼저 파티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P 눌러서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P 누르면
여기 보면은 파티션에 뭐 디바이스 부트, 스타트, 엔드, 뭐 블록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달려있지. 파티션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N, New 눌러서 새로운 파티션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주 파티션, 요거는 확장 파티션이라는 개념인데, 요건 나중에 디스크 포렌식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요 파티션 0번 섹터에 뭐가 달린다 그랬어? MBR 안에 부트 코드가 달리는데, 부트 코드 바로 뒤에 파티션 테이블이라는 게 달려. 파티션 테이블이 하나, 둘, 셋, 4개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 만약에 파티션, 한 개 디스크에 파티션이 4개가 넘어가면 그럼 이제 확장 파티션을 써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어차피 파티션이 4개가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기본 디폴트 값인 프라이머리 눌러주시면 되고요. 밑에 셀렉트 보면은 디폴트 값으로 P가 이미 설정이 되는데 P를 눌러주고 엔터 쳐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엔터 치면은 P 디폴트 값으로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파티션 넘버인데요, 우리는 5기가밖에 안 돼서 이 파티션을 통째로 쓸 예정. 그러면은 1번, 2번 나눌 필요가 없어요. 1번만 쓰면 돼요. 디폴트 값 뭐로 되어 있어요? 엔터 치면 된다는 얘기. 퍼스트 섹터인데요, 보면은 처음에 0번부터 2048까지 디스크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기본 디폴트로 달리게 돼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하는 데는 2048 섹터부터 디폴트가 2048 되어 있네요. 엔터. 라스트 섹터는 마지막 섹터거든요. 2048부터 끝까지 디폴트 값이 끝값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엔터. 그 다음에 P 눌러서 확인해 볼까? 파티션 정보가 저장이 됐네요. 우리 저건 뭐 했어? 새로 만든다고 new 하나 했지. 그 다음에 전부 다 디폴트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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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내용들은 되게 많거든? 복잡하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할 행동은 new 누르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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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어. 이거 처음이라 생소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그냥 엔터만 누르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하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저장, 라이트, W, 엔터, 끝. 그 다음에 싱킹 디스크 동기화 시킨다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네요. 이러면 파티션이 끝이거든요.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F 디스크 마이너스 L로 확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 그대로 살아있고요. 아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파티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 참 쉽죠? 요거 끝난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에 포매팅을 할 건데요. 포맷이라는 개념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죠. 사실 포맷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쌓기 위한 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건데, 건축에 비하면 건축법, 벽면에 기둥 세워서 벽면 시공을 할 것인지, 가운데에 튼튼한 기둥을 올리는 코어 시공을 할 것인지,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하는 건데, 요 과정 중에 만약에 건축할 때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은 건물을 한번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포비팅이라는 거의 목표는 디스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하는 건데, 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부가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지워진다. 그래서 저 윈도우 포맷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시키고 다시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요 포맷 해주세요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야. 재설치해주세요가 조금 더 맞는 말인데, 네,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우리가 굳이 또 그거 틀렸어 이러면서 약간 꼰대짓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고, 그렇게 언어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아들어주면 된다는 얘기. 나중에 이게 친구들이 컴퓨터 포맷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포맷 그거 말 틀린 말인데? 정색하면서 농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포매팅 할 건데, 다시 한번 건축법,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일 시스템이라 불러.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NTFS 제일 많이 쓴다고 그때 얘기해줬었죠.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NTFS를 많이 쓴다.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T라는 파일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EXT 4번을 좀 많이 쓰는 편. EXT4라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만드는 거 make 파일 시스템, 그래서 MKFS 이렇게 불러요. 명령어 치는 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타입을 옵션으로 만들어주는 법, DVSDP 1번. 아까 F 디스크로 파티션을 할 때는 디바이스명까지만 적었죠. 포맷을 할 때는 파티션 이름까지 적어야 돼요. 오케이?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방법은 요 방법이고, EXT 4번. 방법은 두 가지. 선생님 이걸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T를 쓸 때는 T 이렇게 쓰는 편.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엔터 빵 치면은 굉장히 빠르게 포매팅이 되죠. 용량이 5기가밖에 안 돼서 그래요. 용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 상태에서 마운트를 해줘야 되거든. 포매팅은 끝났어요. 마운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만든 파티션과 루트 밑에 있는 어떤 임의의 폴더와 서로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마운트 포인트, 연결되어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마운트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려면은 df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단위들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그냥 df 잘 안 치고 df-대문자 th 치면 용량이 기가 단위, 메가 단위 단위로 나와요. 이러면 눈으로 보기 조금 더 편하죠.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 편. 마운티드 온이라고 나와 있는 마운트 포인트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방금 만든 SDAB가 없네요. 이 마운트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mkdir로 마운트 포인트가 될 폴더를 만들어줄게요. 디렉터리를 만들어줄게요. 루트 밑에 선생님은 데이터 1번 이런 식으로 만드는 편. 그 다음에 마운트를 시키는 방법은 마운트 dv sdb 1번 마운트를 시킬 파티션명과 그 다음에 데이터 1번 마운트 포인트. 마운트 확인하는 명령어 뭐라고 그랬죠? df-th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방금 설정해놨던 요 SDB 1번과 파티션 타입과 사이즈 용량과 사용하고 있는 퍼센트까지 마운트 포인트까지 눈으로 보여요. 뜨나요? 마운트 했으면 우리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IO 발생 한번 시켜봐야 된다고 했어요. IO 발생은 touch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하고 또 touch라는 명령어는 파일 크기가 0인 파일을 하나 생성하는 이런 명령어라고 했었었죠. cd 데이터 1번으로 이동 한번 한 다음에요. touch aaa 잘 만들어졌고요. rm-rf aaa ls 잘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하나 뭐냐면은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네. 일반적으로 폴더만 할 땐 여기 없지 않았었어? 여기 뭐냐면 저널링이라는 아이야.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꺼먹었을 때 이걸 복구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저널링이라고 하는데 T3부터 저널링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 ESD4니까 당연히 저널링 기능을 지원을 하는 거겠지.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라는 디렉터리가 폴더 안에 있으면 얘는 마운트 되는 애, 일반 폴더가 아니라 디스크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일반 폴더면 로스트 파운드 없어요. 로스트 파운드가 있으면 디스크가 마운트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널링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스트 파운드 요 디렉터리를 눈으로 확인한다면 이건 마운트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 됐나요? IO까지 발생시켰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리붓 한번 해볼게요. 이게 리붓을 한 상태에서 마운트 된 거 확인하는 명령어 tf-th 확인해보면 우리 아까 만든 거 어디 갔어? 날라갔어요. 날라갔어. 마운트 포인트는 살아있나 볼까? 마운트 포인트 cd 데이터 1번 폴더는 살아있는데 로스트 파운드는 안 떠있죠. 마운트가 풀렸다는 얘기. 이게 리눅스의 가장 큰 단점인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만들고 이 마운트 시켰으면은 다음 리부트도 그대로 살아있거든. 자동으로 오토 마운트를 시켜주거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 마운트를 시킬 때 fs 탭이라는 데다가 정의를 해줘야 돼. 내가 이 디스크를 앞으로 리부트 할 때마다 항상 마운트해서 사용할게요 라는 값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거든요. f 스텝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fs 탭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 fs는 파일 시스템의 약자, 여기 탭은 테이블의 약자를 내가 갖고 있는 파일 시스템을 표로 잘 정리해 놓은 거다. 파일들은 거의 대부분 etc 밑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vim etc 밑에 fs 탭 뜨나요? 사실 이게 디바이스명으로 안 되어 있고 UUID 값으로 되어 있어. UUID 값으로 만들면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뚜렷한데 리눅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디스크가 한 5장 돼. A, B, C, D, E까지 5장이 돼. 중간에 C가 망가지잖아? 리부트해서 올리면 얘를 버려버리고 앞으로 한 칸씩 당겨. 그게 치명적이지. 이럴 때 디바이스명과 파티션 이름이 다르면 한 개씩 앞으로 밀린다고 표현하거든요. 디스크가 밀렸다고 표현하거든요. 디스크가 밀렸는데 이 뒤에 있는 마운트 포인트와 디바이스명이 서로 다르면 부팅하는 과정 중에 얘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부팅을 멈춰버려요. 컴퓨터가 안 켜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의 파티션에 UUID라고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한 값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쓰면 당연히 디스크가 중간에 고장이 나고 그래도 요게 뒤집혀서 부팅이 안 되고 막힐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거 잘 안 써요. 눈으로 보기 직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가 되면은 선생님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1초에 막 20주씩 올라가. 근데 짬밥이 좀 차고 나서 보면은 1초에 20주씩 막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어디가 장애인지 한눈에 딱 보여.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초보라서 안 보이는데 어차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뭐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해결법이 너무 체득화가 돼 있어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몇 번 디스크인지 눈으로 확인해보기가 너무 어렵잖아. UI 잘 안 쓰고 디바이스명을 쓴다. 지금 나와 있는 걸 굳이 고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SDP 우리가 방금 만든 거 EU 때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한 칸 뛴 다음에 여기 주소 처리하는 거 EU 그때 알려줬었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작업할 때 밑에서부터 파티셔닝 했으니까 SDA는 웬만하면 그냥 두시고요. 내가 새로 꽂은 디스크부터 작업해 주시면 돼요. 수압 얘기를 한 번 더 해줄 건데, 수압은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했었었죠.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인 것처럼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인데요. 사실 작업은 메모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이 용량이 크거나 아니면 등치가 조금 커졌을 때 메모리보다 더 큰 프로그램이 올라오게 되면 컴퓨터가 다운이 돼. 블루 스크린이 뜬다든가 블랙 스크린이 떠서 컴퓨터 동작을 못하게 되거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시킬 수 있는 공간만 늘려주는 거예요. 수압 영역이 늘어난다고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메모리의 저장 공간만, 적재 공간만 늘려줘서 컴퓨터가 다운될 확률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느낌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업에서는 보통 물리 메모리에 같은 사이즈를 줘요. 뭐 내가 메모리를 한 16기가 준다 그러면은 수압 영역도 한 16기가 정도 주는 편. 요거는 법칙은 아니에요. 회사마다 케바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SDP 영역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제일 처음 영역은 파티션 이름. 처음 거는 파티션 이름. 두 번째 거는 마운트 포인트인데 띄어쓰기 하나만 해도 컴퓨터는 인식을 하거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 편하려고 탭 쳐주는 거예요. 탭 치면 한 4-5칸 정도 이게 걸려요. 마운트 포인트 데이터 1번이었죠. 세 번째 필드는 EXT 파일 시스템의 이름. 그 다음에는 옵션인데 이 옵션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동작부터 먼저 시킬게요. defaults 요 S 하나 때문에 에러 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요거 확인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0 띄고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요 각각의 필드 이름을 이따가 선생님이 과제로 내줄 건데 요 뒤에 있는 0과 0은 뭐 리부트할 때 파일 시스템 체크 윈도우로 가지고 오면은 디스크 조각 모음이랑 비슷하거든. 리부트할 때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는 우선순위인데요. SDA 중요하잖아. SDA 먼저 디스크 조각 모음 SDA 파일 시스템 체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한다 에 대한 옵션들이 여기 안에 숨어 있거든요. 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과제로 조사해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내가 이 파일 시스템 테이블 FS 탭에 데이터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mount-a라는 옵션을 써요. 이 a는 당연히 올의 약자고 FS 탭을 참조를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마운트 시킨다는 얘기거든. 내가 만약에 요거를 오타를 안 냈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요. 오타를 냈다 그러면은 제대로 안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df-th 사용해서 마운트가 잘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확인됐으면은 우리 요 파일 시스템 테이블 FS 탭을 만든 이유는 리부트도 자동으로 마운트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리부트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리부트. 네, 리부트를 했고요. 리부트한 다음에 우리가 FS 탭 확인을 해보기 위한 용도니까 마운트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df 명령을 치면 된다고 그랬어요. SDP 마운트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된다. 끝! 그래요. 명령어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블로그 하나 소개를 해주면은 주소는 블로그 네이버.com에 w0824 여기 옆에 지금 리눅스 하고 있으니까 리눅스 서버 들어오시면 목록 열기 이거 클릭해 주시면 지금 나가는 수업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이드와 LVM 그리고 하드디스크 자기 처리 이 부분 클릭하시면 지금 쓰고 있는 명령어들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명령어 놓치시면 이거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장애 발생 상황을 가정해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애 발생 하려고 일단은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애를 마운트를 뺄 거예요. 마운트 빼는 거는 U 마운트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마운트 잘 빠져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일부러 파티션을 망가뜨려 가지고 디스크가 장애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F디스크 DV STP 1번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파티션을 일부러 지울 거예요. 지우는 옵션은 D라고 했었죠. D, P 누르면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P 누른 다음에 그냥 엔터 눌렀어요. D, P 그 다음에 W 눌러서 저장하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F디스크 -L 쳐서 파티션 지워진 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장애 난 상황을 가져가려고 파티션을 지웠어요. FS 탭 확인한 다음에 FS 탭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지 파티션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망가진 상태라서 아마 장애 발생 때문에 부팅하는 과정에서 멈출 거야. 리부트 한번 해볼게요.
오래 기다렸더니 요 화면이 떴죠.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클릭해 주시면 되거든요. 보면은 give 루트 패스워드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장애가 난 공간이 FS 탭 이 에러가 나서 시스템에 장애가 났으니까 시스템 정상 부팅 못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뜨는 건데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FS 탭을 조금만 만져주면 되는 거거든. VIM ET 밑에 FS 탭 들어가서 지금 고장난 공간이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을 주석 처리를 해서 컴퓨터가 못 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장애난 공간을 어차피 장애난 공간이니까 컴퓨터가 못 읽게 해서 일단은 부팅 시켜놓고 부팅한 다음에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리붓 해줄게요. 오케이, 리붓 했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공간을 해결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잠깐 문제의 상황을 잠시 밀어놓으려고 주석 처리만 해놓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이 파티션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 장애를 해결하려면 이 파티션을 다시 만들어주고 포매팅을 다시 해주면 된다는 얘기. 나간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F 디스크 DV STP new 엔터 W 눌러주신 다음에 mkfs.ext4 DVSP 1번 mkfs. 오케이. 마운트 포인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 안 만들어도 되고요. 그럼 주석만 풀어준 다음에 다시 리부트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정상적으로 리부트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퀴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퀴즈는 우리 로키 9 있거든요. 로키 9 그리고 우분투 2에서 디스크 한 장 추가하신다면 리부트해도 자동으로 마운트 되도록 여기까지.